그럼 그게 이제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가 되나요? 뭐,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교수님들이나 뭐 학자들은 그런 능력을 갖췄겠지만, 뭐 몇만 명,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뭐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 이제 그 상당히 두툼한 한번 읽으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일독하기에도 뭐 10분, 20분 정도 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써낼 텐데, 그걸 평가하려면 얼마나 많은 채점위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70만 명 정도가 뭐 응시를 한다고 그러고요. IB는 이제 160개 국가에서 이제 뭐 거기도 수십만 명 단위의 이제 응시자들이 있고요. 외부 평가를 말하는 거니까. 뭐 최종적으로 이제 소논문을 통한 이 아이의 수준 평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70만 명의 프랑스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뭐 한 10만 명, 뭐 14만 명 정도의 이제 교사, 교수, 뭐 아니면 채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채점에 임한다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공정성이 유지가 되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이, 디지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답안을 써내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스캐닝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IBO라는 조직한테 다, 그게 뭐 런던에 있다고 하는데요. 뭐 거기에 이제 취합이 된다는 거예요. 취합이 돼서 거기서 무작위로 말하자면 섞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같은 언어로 된 답안끼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뭐 어떤 뭐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난 5개 국가의 언어를 다 읽을 수 있고 그 논문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소논문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영어면 영어, 프랑스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도 대상자가 몇백 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익명 처리로 해서 랜덤으로 섞여가지고 뭐 10명 단위로 이제 그 채점 단위가 이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위원들한테 10명 단위로 이제 그 채점해야 될 논문들이 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명 단위로 묶여져 있는 채점 그 세트들을 아마 뭐 거의 뭐 10세트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00장 정도의 논문을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평가자들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제미너 채점관, 그 다음에 뭐 슈퍼바이저 이그제미너, 좀 더 상급의 채점관, 그 다음에 프린시펄 이그제미너, 말하자면 거의 이제 채점위원단 규모를 이제 책임지는 고위 채점관, 그 다음에 이제 칩 이그제미너, 그러니까 뭐 한국어면 한국어, 뭐 프랑스면 프랑스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최고 책임 채점관이 있겠죠. 4단계의 채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 단계 혹은 프린시플 채점위원단을 끄는 이제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뭐 그 나라의 그 문화권의 최고 수준의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런 소논문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채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사나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나 아니면 이제 대학의 교수들 뭐 혹은 그런 쪽을 이제 많이 훈련받은 어떤 채점관들이 이제 선임이 될 텐데, 그분들의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채점을 높낮이가 너무 틀리지 않게, 뭐 그렇잖아요. 채점가 어떤 분은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후하게 점수를 너무 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의 세트 안에는 상위 채점관이 채점한 답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채점관이 이미 평가를 해서 점수가 이미 매겨져 있는 답안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10세트를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그 미리 채점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크게 나면 자동으로 이제 채점이 중단이 되고 그 세트가 이제 다른 채점관한테 이제 다시 배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박하게 너무 후하게 주는, 물론 이제 소논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익명 처리가 돼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나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뭐 어떤 비밀 코드를 정해서 요런 거 뭐 누가 쓴 거니까 좀 잘 봐줘 뭐 이런 식의 채점관을 매수한다던가 뭐 치팅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없게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랜덤으로 배정되는 어떤 그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IB 구조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게 되겠죠. 뭐 그렇게는 관리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채점 체계 내에서 누가 채점하더라도 이거는 레벨 2야, 이거는 레벨 3야, 이거는 레벨 4야, 이게 이제 상당히 객관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고 채점이 될 수 있는 구조는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게 된다면 이제 대학 교수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자기 대학에서 가르쳤을 때에도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고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배워나갈 수 있다 라는 이제 그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평가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런 5, 60년의 노하우가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와 그 체계 자체를 우리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한국의 교사, 교수, 교육 담당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잘 준비된 체계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제 좀 한 꼭지를 더 잡아서 얘기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연 언제 어떻게 확산되고 어느 정도 속도로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혹은 미취학 혹은 뭐 중학 수준에서도 이런 제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그런 게 제도가 됐을 때 IB가 되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서 거기서 상당히 아이들이 빨리 적응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역량들을 제대로 된 평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꼭지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